보셈의 후다닥 세계사 그 1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와 전국시대 그리고 그 전국시대를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토요토미 가문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롭게 연 에도 막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무로마치 막부와 에도 막부가 만들어지고 전개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요. 일본의 상공인층이죠. 상공업자 그 존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상인들의 문화 발달과 네덜란드 그때는 네덜란드를 그 홀란드라고 불렀기 때문에 한자로 이 난학 하면은 네덜란드 학문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통해 들어온 서양 학문 난학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로마치 막부의 성립 아시카가 다카우지라고 하는 사람이 교토에 무로마치 막부를 열게 됩니다. 일본은 천황이 이렇게 가마쿠라 막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천황이 직접 자기가 통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좀 생기게 됩니다.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이제 교토를 점령하고 교토가 서울이죠. 천황이 있는 서울을 점령하고 이곳에 막부를 설치하자 직접 자기가 섭정을 하길 희망했던 그 권력을 가지고 싸웠던 전임 천황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요시노라고 하는 지역에 아이고 이건 뭐 지도를 좀 그려봐야 되나요? 일본 지도를 대충 이렇게 그려보자면 교토가 여기 있죠. 여기 있다면 그 아래쪽에 요시노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천황을 또 유지합니다. 그러면 천황이 2명 돼버리는 거죠. 천황이 2명 되면 돼서 남쪽과 북쪽은 교토에는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만든 무로마치 막부와 천황이 있고 아래쪽에 요시노에 또 다른 천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조와 북조로 갈라져서 한 60여 년간 대립을 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북조의 남조가 북조에 항복을 하고 대신에 이제 이 북조에서 다음 황희를 이을 천황을 이을 사람을 남조의 황태자로 임명을 하고 남조의 천황이 물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합의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한 60여 년 만에 남북조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이 무로마치 막부는 명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감합 무역을 실시합니다. 명나라 조정으로부터 왜구를 단속해 주겠다. 대신에 무역을 좀 승인받게 되는 거죠. 감합이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가 그 주변국 무역을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발행한 일종의 무역 허가증입니다. 절반을 쪼개서 절반은 명나라가 가지고 있고 절반은 그들에게 주는 거죠. 상대방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본 막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합쳐 보는 거죠. 이게 이렇게 서로 허락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허가증, 감합. 이걸 통해서 무역한다 해서 감합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로마치 막부도 마지막에는 이 후계자를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막부 세력들이 약화되고 뭐 온인의 난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의 다이묘들이 막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전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100여 년간의 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되는 인물이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거의 그 통일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와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키웠던 오다 노부나가가 사실상 제일 유력한 그 통일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봤는데 그가 암살되면서 이제 그의 그 부하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정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게 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게 되는 거죠. 일본을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무사들만 칼을 찰 수 있게 하고 엄격한 신분 제도를 적용하고 그리고 농민들이 갖고 있던 칼을 모두 다 반납하게 합니다.
너희들은 농사만 지어 이거죠. 그리고 이제 토지 그 전에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을 쫙 실시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애들에게만 많은 수조권을 줄 수 있는 땅들을 배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부적으로 전국시대 통일 과정에서 영지 부족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고 이걸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새로운 영지가 필요했죠. 그래서 명나라로 쳐들어간다는 명나라를 정복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을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임진왜란 아닙니까? 뭐 이건 한국사가 아니니까 빨리 끝낼게요.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은 무너지고 에도에 근거를 하고 있었던 근거지를 갖고 있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그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후계자 토요토미 히데요리를 지지하는 서군 세력과 붙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 새끼가하라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동군과 서군이 붙었는데 여기서 이제 승리하고 에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막부를 연 게 지금의 도쿄인 에도에 이은 에도 막부입니다. 도쿠가와 막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는 쇼군이 쇼군이 중앙과 직할지를 지배하고 지방은 다이묘들에게 나눠져서 영지로 나눠져서 지배하게 합니다. 이런 걸 막번 체제라고 하죠. 그리고 이 지방의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교대로 에도에 와서 근무하면서 쇼군의 지휘를 받도록 합니다. 이걸 참근교대, 한자로는 일본말로는 상킨 고타이 제도라고 합니다. 이 상킨 고타이 제도는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이 에도에 자신의 부인과 자식을 인질로 두고 1년에 한 번씩 와서 쇼군의 감독을 받으며 지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먼 데서 에도까지 오는데 허술하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사무라이들 다 거느리고 제대로 뭐 자세를 갖춰서 폼나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 영주가 부담을 합니다. 다이묘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에도에 와서 살고 지내는데도 모든 비용을 자기가 써야 되니까 실제로 쇼군에게 대항할 만한 경제적인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여유를 안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통제를 했던 게 상킨 고타이 제도. 그런데 그들이 중앙과 지방을 오가다 보니까 숙박도 해야 될 테고 교통로도 발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면서 물자 유통 면에서는 일본의 경제 활동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신분제를 실시해서 무사계층이 농민과 그 상인계층인 조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했죠. 조닌 문화의 발달. 이거 먼저 지우개를 지워야겠네요. 조니는 말씀드렸습니다. 상인들, 상공인들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닌들이 에도 시대에 에도 막부 시대에 성장을 하게 된다. 왜? 생산력이 증대되고 상공업이 발달하고 대도시가 형성됨으로써 상공업자인 조닌층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조선 후기에 그 중인들의 성장, 이들이 이제 자본을 갖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과 좀 유사하죠. 상과 그 중인들이 조선 후기에 보면 막 성장을 해가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일본에도 조닌들이 성장을 한다. 그래서 이들이 문화의 주역이 되는 조닌 문화가 발달한다. 읽기 편한 소설, 그리고 가부키와 같은 공연, 우키요에와 같은 풍속화, 이런 것들이 그려졌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도 막부는 전체적으로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크리스트교 금지하고 사무역도 통제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뭐 포르투갈이라든가 이런 나라 상인들과 거래를 했었는데 그들이 이제 전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야기되자 종교적인 색채는 좀 옅고
무역 활동에만 좀 관심이 많은 네덜란드 상인들을 빼고 나머지는 다 못하게 한 겁니다. 나가사키에 데이지마라고 하는 항구를 만들죠. 일단 다시 또 일본 지도를 또 그려봐야 되네요. 보면 여기가 나가사키가 있죠. 이 나가사키 항구 바깥에 데이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을 만듭니다. 육지에는 데이지마 뭐 이런 의미일까요? 데이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을 만들고 이곳에서 네덜란드 상인들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죠. 이 인공섬 위에 상관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만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에 의해서 서양의 의학, 천문학, 조선술 등이 유입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네덜란드를 예전에는 홀란드라고 했기 때문에 한자로 난자가 이 네덜란드의 홀란드에서 나온 겁니다. 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 난학은 네덜란드 학문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양 학문을 서학이라고 불렀듯이 일본에서는 난학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럼 이야기가 뭐 다 돼갔나? 다 된 거죠?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선생님 뭘 더 설명을 드려야 되나 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뭐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특히 그 이야기는 해줘야겠네요. 교과서에도 그 부분이 좀 있나?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제 상인으로 전 세계를 누비다 보니까 정보가 서양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죠. 그런 정보를 일본 에도 막부에도 많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설서라는 이름으로 세계 정세 보고서를 알려줘서 그게 굉장히 귀중한 정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미국이 페리 제도를 통해서 일본과 무역을 맺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려고 한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쇄국 정책을 펼치지만 대지마라는 인공섬을 통해서 무역을 사실상 하고 있었고 서양에 대한 안테나는 세워놓고 정보는 열심히 수집하고 있었다. 일본 무서운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다닥 세계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호다닥 호다닥 끝.